창세기 3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땅 노단에 거주했던 호리 족속의 세일의 아들들이다. 에서로부터 나온 그 아들들과 자손들까지 큰 범위라면 이제 그 범위는 작은 단위의 가족과 족장을 소개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래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에서에게 속한 족속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에서의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지만 에서에게 속하면서 이들은 에서의 아들로 인정된 것을 드러내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에서에게 속한 족속이 되었을 때 이들을 주종관계로 보지 않고 부자 관계로 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홀이나 세일은 에서의 아들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에서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21절 그리고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 호리의 족장들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들은 에서에게 살찐 동물과 보물과 사냥을 공급하는 거친 계곡에 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에게 공급하는 것은 에서의 에서를 부모로 섬기는 것에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때의 문화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드러내는 문화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문화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세속의 문화도 아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인간을 아버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관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호리가 동굴에 사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족과 롯과 관계가 있었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동굴에서 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그리고 이들이 로단의 자손이다. 호리와 헤맘과 딥나, 로단의 누이이다. 딥나는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첩입니다. 그리고 딥나는 로단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볼 때 로단이 에서에게 속하게 된 것은 그 누이 딥나를 에서의 첩으로 주고 맺은 관계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로단의 모든 족속이 딥나를 엘리바스의 첩으로 주는 것에 대해 경노했지만 딥나는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고 로단은 그 경노함을 덮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이름의 의미들을 생각하면 이런 내용들이 추론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그때 상황을 조금은 그렇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들이잖아요.
로단의 누이 딥나를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첩으로 준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딥나가 받아들이고 로단이 덮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단의 가족은 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 없이 에서에게 귀속됨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 문화와 사회 문화, 정치 사회 문화까지 합시다.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랜 역사이지만 최근의 역사들 또한 현대의 역사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정치 쪽보다는 경제 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그룹들 간에 결혼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